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많이 처졌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그냥 엄청 춥더라고요. 관리실에서 계속 방송을 하는데 복도에 수도 계량기 보온을 해달라고, 복도에 창문을 다 닫아달라고 그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밤에는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으라고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저께는 눈도 왔죠. 첫눈 같은데 눈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좀 오더라고요. 이제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24장을 했습니다. 24장에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여는 데 있어서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변호사 더들루를 대동하고 왔죠. 그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들루라는 변호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죄성을 낱낱이 막 이렇게 읊는 장면들을 봤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반박하는 이제 그 서두지요.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가면 의례껏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원에 가게 되면 저는 법원에 갈 일이 없어서 청년 때 30대 때 그때 갔었는데 그 후로 이제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판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원고 측이죠. 원고 측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졌고 이래서 이런 재판을 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도 나와서 반박하는 그런 걸 하죠. 그런 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더들루라는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한 거를 그게 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재판을 멈췄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걸 보았습니다. 가두고 나서 자유를 줬죠. 자유를 주면서 자기도 찾아가서 그 자기 부인과 함께 찾아가서 복음을, 강론이죠. 강론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론을 듣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다음에 듣겠다고 하면서 그 후로도 자주자주 불렀다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총독 자리를 베스도라는 그 총독에게 물려주고 소환을 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왔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베스도가 왔다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24장 마무리였습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23, 24, 25, 26, 27까지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마약은 북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북한 마약이. 우리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마약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 좌파 진영은 왜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 수사, 마약과의 전쟁을 왜 그렇게 방해 놓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돈 벌게 하려고. 북한이 민주당 통해서 민원을 했겠죠. 제발 우리 마약 좀 계속 팔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 회방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마약 룰 같습니다. 강미정 아나운서 보니까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했는데 자기의 남편을 대마 흡연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했다는데 근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마약이라는 게 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네. 이거는 단순히 술 먹고 개가 된다 수준이 아니겠네요. 술 먹고 개가 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마약이 검출 안 됐다. 마약이 검출 안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 마약에서 깨끗하냐? 그건 아닌 겁니다. 네, 이거는 지드래곤이나 이성균도 마약이 모바일 검사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마약을 안 한 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건 마찬가지. 꼭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 풀어주기를 받았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몇 해요? 2해가 지난 뒤에 부르기오 베스두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2해면 뭐예요? 2년이 지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벨릭스가 누구에게? 베스도가 총독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때가 왜 오게 됐다겠죠? 이때 벨릭스를 총독으로 보냈던 황제가 물러가고 이제 누가 왔다고요? 그 유명한 황제 아시죠? 로마에 불을 질렀던 우리가 다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벨릭스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설명할 때 뭐라 했죠? 왜 벨릭스를 네로가 불러들였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였냐? 유대인들과 벨릭스와의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들과 함께 권력 다툼에서 서로가 팽팽하게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벨릭스가 졌죠. 그 다음에 벨릭스는 군대를 동원해갖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탄압을 하고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못 살겠으니까 로마에 상소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전에 벨릭스를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 황제는 그걸 묵살했었어요. 그러다가 네로가 들었으면서 그 상소를 받아들여서 벨릭스를 소환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5장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3절에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 베스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지금 오자마자 어디를 갔어요? 지금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온 거예요. 지금 사흘째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고소를 받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했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을 했는데 바울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어디로 옮겨달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지금까지 24장에서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잖아요. 가이사랴에 있을 때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다시 어디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베스도에게. 왜 그래요? 이유가 나와요. 지금 3절에서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를 민주당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KBS 정상화 때문이에요. 그렇지. 네. 제가 어제 KBS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냐면 어떤 방송을 하냐면요. 야, 이제는 KBS가 이런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청와대 윗선 수사 재개 검토 착수. 이르면 내년 초 결론이 난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 KBS가 보도를 해준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심지어는 그 보도 내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윗선이 있다. 그 윗선이 청와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문재인이 당연히 몸통이다라는 것을 KBS가 의원 중에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MBC에 나도 네. 했으면 이제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덮어왔었던 모든 진실들이 다 드러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범죄 사실들이 국민들한테 모두 다 알려지겠다라는 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올리면서 방통위를 어떻게든 마비시키려는 그런 민주당의 꼼수를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단순히 KBS만 아니고 정말 본래의 모습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있다 없다 이걸 왜 지난 거 갖고 왜 또 뭐 난리가 없었냐 이렇게 몰고 나갔을 텐데 KBS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보고요. 뭐 아직 다 차린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 밑대를 받고 있는데 JTBC도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526억인가 뭐 적자를 봐서 직원들 80명이 나갔다 그러는데 80명이 아니라 이제 이따 다 나간다고. 방송이나 그 언론이요. 돈이 떨어지면 제일 빨리 나가는 게 기자들이야. 자, 그동안은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뭘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잘 빨아먹었겠지만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지.
이걸 이동관 위원장이 적어도 손질을 할 것이라는 예란 때문에 어떡하든지 쫓아낸다. 근데 쫓아내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임기를 그대로 채워버리면 안 되니까 탄핵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게 묶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간들이지, 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방송 정상화다. 그리고 그 방송 정상화를 통한 민주당의 범죄 사실들, 문재인 정권의 범죄 사실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번 탄핵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고수를 상정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부탁. 제발 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해달라. 그래서 이곳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만약에 베스도가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이제 쭉 나오겠지만 들어줬다면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때, 사내들인에서 재판할 때 그 하룻밤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다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23에서 우리가 다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40여 명이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을 다시 열게 해달라고 하고 오는 길목에 사내들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대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와 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계획하는 거를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고 했어요. 생질이 유나의 아들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알렸고 그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밤에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와서 우리가 하게 해달라. 재판을 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베스도가 그 부탁을 거절하게 돼요. 거절해 보니까
그러나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베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파악을 다 했어요. 지금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지. 베스도 총독은 지금 이런 모든 점을 조사해 봤을 때 바울의 고소사건인 이 사건과 여러 일 중에서 이 여러 가지의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지금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나니아 제사장의 그런 그 부탁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제 10여일 후에 바울의 고소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재판을 열기로 다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제대로 된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을 볼 때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 재판에 이 사건이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결정 내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지금 해코지하려고 지금 하는다는 것을 지금 의심을 한 거예요. 지금 5절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고소 사건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 가이사랴에서 하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지금 유대인들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다 이유가 있어요. 23장에서 하고 넘어온 건데, 이게, 그 2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말하면서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4절에 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왜 가이사랴로 가려고 하냐? 가이사랴로. 왜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 즉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가려고 하냐? 그 팔레스타인이 어디라겠어요? 설명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어디라고요? 가자 지구.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가자 지역이에요. 가자 지역. 그쪽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곳이 예루살렘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이사랴는 어느 쪽에 있냐, 거기가 해안 도시로서 어디냐, 팔레스틴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400명의 그 바할 선지자들과 450명의 선지자들, 그 도합 850명의 그 사악한 이교도들과의 거기서 전쟁을 벌여요. 무슨 전쟁? 기도의 전쟁. 옛날 엘리야 시대 때는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지금 그 갈멜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38km 정도, 37에서 38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북서부 쪽으로 약 104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이에요. 거기가 위치에 있어요. 그곳에. 그래서 원래 거기 지명은 페니키아인이라는 성 또는 요새로 불려졌던 곳이에요. 그곳이.